정리하며 내 서비스의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작성을 통해 내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이해하고 설정해서 고객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자.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양식을 통해서 저희가 뭐 새로운 발리싱이라고 좀 가지를 붙여봤어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새롭게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 배달의 민족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달의 민족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객 타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주문 고객 20세에서 30세, 메인 타겟 추천 연령은 20세에서 38세, 그다음에 라이프 특징은 뭐 대학생, 자취생, 뭐 미리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고요. 달리싱,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고객.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과 고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전동 킥보드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이외에 판매, 셀러 개념은 있는 건 아니고 일반 고객만 있겠죠. 사용자만 있겠죠. 그것에 대한 내용 기재고요. 그래서 고객 타입은 전동 킥보드 이용, 잠재 고객, 메인 타겟 추천 연령, 우선은 구글 이미지 검색,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 검색 출처와 어떤 키워드로 베리에이션 해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도출되는 결과를 작성한다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이 강의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타겟 추천 연령은 구글 검색, 그 다음에 기존 시장 서비스 문제점, 뭐 네이버 블로그 검색이라든지 유사 경쟁 서비스 앱스토어 리뷰를 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 이용 디바이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20, 30대 해당 타겟에 대해서 디바이스로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사용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이용 SNS, 마찬가지로 20, 30대 SNS, 그 다음에 메인 타겟 유저의 예상 검색 키워드.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유사 경쟁 서비스, 구글 이미지 검색, 뉴스 검색했을 때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구글 이미지 검색. 여기서 구글 이미지 전동 킥보드 법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있지만 이미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강화, 현행도로법 개정 2021년 5월 13일 지금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법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고요. 전동 킥보드 사용자 통계. 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작년 대비 약 6배 성장. 여기도 이제 보시면 20, 30대의 비율이 높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요. 코로나에 맞서는 스마트한 이용 수단, 킥고잉, 라임, 싱싱 이런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이제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정보 열람을 통해서 메인 타겟 추천 연령은 보셨던 것처럼 20, 30대 정도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세밀한 것들은 이제 복수 자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플랫폼으로 검색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 자료를 보는 거고요. 예. 삼성화재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용자 급증, 교통 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다발, 이런 문제점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결과를 함께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서 통계를 좀 빠르게 확인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메인 타겟 라이프 특징, 구글 뉴스 검색, 네이버 블로그 검색, 또 보시면 이미지 탭이 있고 뉴스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안 타고 말죠. 헬멧 거부감 여전, 단속 효과 글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제 좀 확인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직장인 출퇴근 교통수단, 출퇴근 언택트 시대 대표 교통수단 타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색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색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시간만 2시간 소요, 5명 중 4명 대중교통 이용 이런 자료도 검색이 됐고요. 직장이 이런 출퇴근 교통수단이면 슈퍼 울트라 그레이 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를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자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유류비 걱정 없는 전기자전거, 공유 자동차 서비스 이런 부분도 이제 검색이 됐어요. 기존 시장 서비스 문제점, 어떤 네이버 블로그 검색, 유사 경쟁 서비스 앱스토어 보시면 경쟁 서비스도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경쟁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도출이 될 테고요.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고고싱, 다트, 디어 그랬을 때 아까 점유율이 확인됐었는데 라임이 원래 원조지만 국내에서는 킥고잉, 싱싱인데 이쪽 서비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고잉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구글 플레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앱 점검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잘 되어도 데이터가 빵빵해도 뭐 렉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반납하려고 하는데 앱이 로그아웃 돼서 로그인 하려고 하면 반납 먼저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도 신규 시장들이 있잖아요. 뭔가 배달의 민족도 앱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전단지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경쟁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트렌드하게 이미 앱이 나와 있다. 그 시장에. 그러면 그 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전기 자전거 단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앱스토어 리뷰를 통해서 공급자 관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스토어에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좀 말도 안 되게 또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반복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 경험, 위에 메인 타겟 라이프 특징, 기존 고객 보유 문제점에 기존 시장 서비스 문제점에서 참고한 자료 및 앱스토어 리뷰 확인하여 작성, 원하는 서비스 경험과 타겟의 최종 목표는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한 줄로 기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용 디바이스, 이 부분도 보면 구글 이미지 검색 통계자 20대 디바이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쪽 시장은 20, 30대잖아요. 그러면은 20대 디바이스, 예, 모바일 주 이용률 이런 게 나오죠. 온라인 쇼핑 주 이용 디바이스 17년, 18년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제 통계 자료는 어쨌든 최신의 자료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2년 전 자료도. 하지만 그런 것들 옛날 자료니까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로 염두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통계 자료 말고 또 뉴스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좀 보면요. 이게 2019년 자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2년 전 자료네요. 예, 이 정도도 최신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6년도 자료, 예, 이것도 이제 너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추이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모바일도 이제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모바일 온리 시대로 넘어왔고요. 예, 그리고 20, 30대는 당연히 모바일이 이제 지대하게 사용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유튜브 중심으로. 자, 주요 이용 SNS, 20대 SNS 한번 볼까요? 20대 SNS. 자주 쓰는 SNS 탑5, 예. 20대, 30대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압도적인 거죠. 나머지 유튜브도 있겠지만 SNS로 했을 때는 이렇고요. 이 자료가 2020년 6월, 예, 그래도 1년 전 자료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타겟한테 맞는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기획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새롭게 검색을 해 주셔서 업데이트를 해 주시게 되면 최신 자료로 반영이 될 거고요. 메인 타겟 유저의 예상 검색 키워드, 킥보드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킥보드 쭉 내려가면 관련 검색 키워드, 킥보드 면허, 킥보드 영어, 어린이 킥보드, 수동 킥보드, 예, 여기서도 통합 검색에서, 예, 이런 비즈 사이트 뭐 검색 결과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관련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어떤 잠재 고객이, 메인 잠재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뭐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서 앞단에서 검색하면서 이미 나왔죠. 네, 뭐 싱싱이라든지 킥고잉이 이제 넘버 1, 2, 또 이외에 뭐 3, 4위 업체들도 다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유저, 사용자, 공유전동 킥보드 사용자, 그 연령층 20세에서 35세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한 거죠. 좀 더 예리하게 잡게 되시면, 정보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35세 정도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메인 타겟 라이프 특징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으로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기엔 부담스럽고 필요시에만 이용하고 싶은 사용자,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용자, 기존 시장 서비스의 문제점, 기존 또 고객의 문제점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유사 경쟁 서비스 앱스토어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따릉이는 대여소에서 대여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용하지 못한다. 대여소가 정해져 있죠, 따릉이는. 자동차 이용 시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 전기 자전거는 휴대성이 좋지 않고 이용 도중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 이 부분도 내가 전동 킥보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배터리 방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리뷰라든지 기사라든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이고요. 원하는 서비스 경험,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겪지 않는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싶다. 필요시에만 부담 없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주차 문제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싶다.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싶다. 저도 이제 강남 쪽에 이제 미팅이 있을 때 이제 킥보드, 킥고잉 이런 것들 이용을 했었어요. 킥고잉이 없으면 라임이 없으면 싱싱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강남 지역에서는 차가 막히기 때문에 급한 시간에 택시를 탄다고 해도 차가 막혀요. 그런데 그럴 때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회의에 늦지 않고. 그런 니즈가 저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주요 이용 디바이스, PC 웹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익숙하다. 예, 이것도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 통해서 20, 30대의 어떤 디바이스 확인하는 자료들인 거고요. 이동 주기나 PC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주요 이용 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사용에 익숙하다. 아까 찾았던 그 자료는 SNS 채널 위주다 보니까 거기서 빠졌던 게 유튜브랑 카카오톡이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비율이 높았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이 뭔가 SNS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메신저도 쓰고, 그 다음에 영상 채널도 쓰고, 메일도 쓰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4가지 채널에 익숙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인 타겟 유저의 예상 검색 키워드, 킥보드,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 키워드 검색해서 기재를 해놓고요. 유사 경쟁 서비스, 킥고잉, 싱싱, 라임, 따릉이. 따릉이는 전동 킥보드는 아니지만 이제 대체제로서 따릉이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던 거였고요. 자, 이제 한 장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이 한 장의 문서에서 녹여서 처음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메뉴 구조도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UI 계속 기획을 해 나갈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고객은 누군지 계속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이리저리 막 어떤 서비스가 좋더라, 어떤 서비스는 이 영역이 좋더라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메인 타깃 유저 정의서를 통해서 중심점을 갖고 계속 기획과 디자인, 개발까지 우선 진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오픈에 대해서 시간을 자꾸 딜레이 할 게 아니라 빠르게 린하게 오픈을 한 다음에 고객 피드백을 받고 다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형태. 그렇게 개선해 나갈 때도 이 메인 타깃 유저 정의서 이런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가설의 내용이 좀 추정했던 내용들이 갭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간명하게 기획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또 저희 고객사, 디자이너 모든 관련자가 한 장의 문서에 쉽게 인지하고 중심점을 갖고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